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넥스트윅, 이번 주죠. 실제로 넥스트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 체크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나온 소식이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처리를 했습니다. 감세 정책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겠죠. 이 감세 정책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결국에. 그러나 주가 방어에 또 도움이 돼요, 이게. 근데 이 감세 정책의 효율이 내려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나야 돼. 금리 인상 끝난 시점에 감세 정책이 나와야 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위험 체크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된 파급적인 디폴트 위험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때문에 영국, 미국 연금 펀드가 위험해졌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원래는 4% 내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한 5, 파운드와 가치는 완전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충격이 온 거예요. 미국이 영국 채권 투자하려고 해도 파운드 변환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격이 온 거고 영국하고 미국이 진짜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크레디트 스위스랑 도이체방크 둘 다 지금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CDS 얘네들의 CDS가 있어요. 국가의 CDS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CDS 있거든요.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그거가 급등이 나오고 거의 2008년도 위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2008년도 이전에 2007년도에 베어스턴스 망하니 많이 하면서 큰 대형 은행이 이거를 사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거고요. 지금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베어 맥케넬리 잠시 갔다가 다시 또 하나가 터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모르는 것들이 나온다고. 모르는 것들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양극 긴축이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밤에 미 연준이 비상회의를 한대요. 비상회의를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할 때도 비상회의 안 했거든요, 얘네들. 근데 지금 이제 한대요. 이게 디폴트 리스크가 오면서 이거를 아마 점검해 볼 거고 파급 효과까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대책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책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게 양적 긴축이에요. 돈을 풀려주는 거죠. 돈이 기존에도 많지만 돈은 더 풀어주는 그런 상태.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긴축하는 것만 안 해도 좀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나이키 실적 보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처럼 생필품에 대한 그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가 떨어져야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야죠. 감기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가는 실적분, 안 좋은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과도한 기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익절 가능하시면 익절하시고 근처 가격이 오면은 약손절 정도는 괜찮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전술핵과 확전인데요. 이거는 확률은 좀 낮아요. 그렇지만 전술핵 학자는 결국에는 러시아의 핵 버튼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 뭐냐면 얘가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주요 도시 하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진흙탕이 된대요. 진흙탕이 되면 전쟁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제 추워지잖아요. 겨울.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은 또 전쟁을 하기 힘들어져요. 이 구간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휴전의 의미로서 넘어갈 겁니다. 남북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남북이 생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착화시키는 게 유럽과 미국의 어, 노력이고 푸틴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경제 제재를 막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쓰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면 근데 지금은 위험한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을성이 서로 필요하죠. 리세션 연착륙보다는 견착률 확률이 더 높아졌고 이제는 베어스턴스 말고 리먼이 나올 거예요. 리먼일 때는 이런 걸 만들 겁니다. 다음 턴에 이번에는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긴 꼬리 안 만들 것 같고요. 꼬리 안 만들 것 같고요. 꼬리 만들어도 뭐 이 정도로 만들 거예요. 몸통에. 근데 다음에는 요걸 만들 것 같거든요. 꼬리가 더 긴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락장에는 바닥 안 볼 겁니다. 이때는 완전 풋으로만 다 볼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개인들이 다 매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풋 매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여기. 이거는 전부 다 풋 매수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턴은 더 위험하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여기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현금 30% 무조건 익절 가능할 땐 현금입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기업, 제2금융급 위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이거 다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신흥국 신흥위험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터진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이것들보다는 낮아요. 얘네들이 부서지면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시장도 같이 힘들어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은 이제 다시금 이제 공조 비슷한 상황으로 제갈길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은 이번에 10월 초 연휴잖아요. 중국이 그 연휴 이후에 다시 이제 불거질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빼놓을게요. 다음 주에는 빼놓고 다다음 주 2주 차일 때 이제 뉴스를 검색하면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번부터 6번까지 특히 1번이 여기 있는 펀드 요게 중요하고 오늘 밤에 미연준이 어떤 멘트를 조금 하는지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완화되면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죠.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은 그나마 에너지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았어요. 이제 다음 달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만 좀 잡아주면. 근데 오펙에서 이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금리 올릴 거고요. 물가지수, 그 다음에 공장 수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가지수, 외환 보유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 이것도 좋게 나오는지가 이제 질문이에요. 좋게 나오면은 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상 편하게 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지표가 높아지면서 힘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요 주중에 나와야 돼요. 주중에 이제 우리는 0.5 정도에서 좀 점도표를 좀 너무 과도하게 높인 것 같아서 조금은 내려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갈 길 가겠다는 뷰가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영국, 그 연기금,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 여기 있는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큰 겁니다. 엄청나게 매우 큰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지금 위치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고요. 야간 시장에 우리나라가 도달한 것만 보겠습니다. 280까지 도달을 했고요. 지금 베어마켓 내려놓으면 요 구간이 맥스 칠 것 같아요. 요 구간이 맥스 칠 것 같다는 거. 301에서 308 정도 되는 거고요. 단 이제 요게 떨어지기보다는 꼬리를 달고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내일 그런 시- 모양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혹은 미국에 오늘 양봉으로 전환해보면 그냥 내일 양봉으로 그냥 올라올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구간이죠. 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점프도 가능합니다. 지금 영국의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미연준의 반응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업종물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부터 보면은 이걸 깨버렸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깨버렸는데 이 꼬리를 적게 달았죠. 꼬리를 적게 달았으면 요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진짜 안 좋은 거면 요 꼬리를 달러 갈 거예요. 근데 이 꼬리를 지금 다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 구간으로 갈 것 같아요. 요 구간으로 갈 것 같고 이 구간 이후에 다시 꼬리를 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 꼬리를 단다면 꼬리의 정점 이게 월봉이죠. 주봉으로 가세요. 주봉으로 가보면 여기 두 번 했습니다. 주봉으로 가버리면 요런 꼬리를 달 수 주봉이 이 꼬리를 달아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잘 생각해봐요. 금요일 날 어, 고용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상승을 하겠어요? 힘들겠죠. 그럼 결국에는 꼬리가 그러니까 음으로 이번 주가 양봉이 되려면 월화수 중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기보다는 양봉 하나를 만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일 때 그 구간처럼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그 구간이 나올 때 긴 꼬리가 이제 한 번 남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도 동일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고요.
지금의 악재가 연기금이 힘들다고 하지만 초입이잖아요. 초입에 힘들다가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있다가 터질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구간만큼 하락이 나왔고 요런 거죠. 요런 건 양봉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 번 더 요거를 만들 거다. 랠리를 만들어 주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요 랠리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D가 없어요. D가 없는 구간에 가까워질 거다. 여기 구간인데 여기서 이걸 만들 가능성이 다시금 올라가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패턴을 보고 비슷한 거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 분석이라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 있는 패턴들 중에 여러 개 중에서 찾은 거고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도 얘기하고 1800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해내기보다는 10월 만기까지는 요 구간에서 좀 놀다가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 좀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기들이 이제 리쇼어링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앉는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정책 당국이, 미국 정책 당국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해소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달러는 이제 아예 이 선을 타고 가죠.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여기 1415원 이거 깨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지금 추가 매도를 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신규 매도만 했다가 짧게 대응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본전 청산 정도 하셨다가 지금은 ETF면은 요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내려오면 그때 본전 청산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 ETF가 아닌 선물로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강한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미연준 자체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한 주인데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 자체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닥의 징후인데 이 징후를 시장이 도와줘야죠. 악재가 추가 악재는 이런 것처럼 요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 그다음에 미국 연준, 미국 연금, 영국 연금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면서 시장상 그러면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반등 랠리가 조금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힘든 거 맞습니다. 지금 아직 남은 10%가 남으시어 있다면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다가 올라가는 고개를 딱 들 때 그때 시작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관망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